어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면 내가 다 깨물어 버릴 거야. 꽉꽉! 로마세아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네, 주민스와 함께하는 또 하나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1외국어 찍고요. 네, 이번에는 한국사를 좀 찍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해설을 준비 안 했거든요. 네, 바로 그냥 시작하는 건데, 뭐 한국사 네, 난이도를 좀 기대하면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거두 준비하고 바로 네, 1번 가겠습니다. 1번. 이 시대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네, 적절한 거 고르겠습니다. 예, 고인들 유적, 청동기죠. 딱 봐도. 네, 그런 사유재산이 딱 청동기잖아. 네, 사유재산, 계급, 경제력, 맞겠죠. 그럼 바로 답이 나야 됩니다. 속구람, 신라, 유화 국자감, 이건 고려나 돼야 되지요. 고려쯤 돼야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3번, 비파용동검, 이게 답이죠. 네, 청동기 시대 때 모습이고요. 4번, 장룡령은 조선시대 정조쯤 돼야지 나오는 거고. 5번, 팔관은 고려 태조 때, 고려 초기 때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죠. 답은 아닙니다. 3번이고요. 바로 패스. 네, 공통으로 설명하는 문화유산, 네, 아주 문화유산 문제가 아주 이쁘게 나왔네요. 네, 고려의 인쇄술, 몽골의 침략, 합천의 인사, 딱딱딱딱딱 5번입니다. 네, 너무 쉽죠? 5번입니다. 임신서기석이 나올 줄 몰랐네. 조금 어려워졌네요. 임신서기석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화랑도가 열심히 공부하자고 새겨놓은 출사표 던지는 거죠. 이게 1번. 예. 아, 출사표라는 표현이 역사적 용어가 있으니까 좀 구분할게요. 제가 말하는 건요. 다짐을 적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혼일강대국대국도는 한국 지리에도 나오고죠. 조선 최고의 동양의 지도입니다. 조선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신도 현무 이거는 도교 문화를 볼 수 있는 고구려 유적을 볼 수 있는 거고요. 4번은 정선의 인왕 재색도죠. 인왕 재색도. 진경산수화입니다. 네, 조선 후기가 돼야지 될 수 있는 거고요. 3번. 네, 시기의 사이로 볼 수 있는 것은 광개토 대왕에 관한 내용이고 이거는 그 신라와 당군이 연합해서 고구려 왕성을 에워쌌다. 그렇죠. 이거 뭡니까? 고구려 멸망시킨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고구려 멸망이랑 그 광개토 대왕 사이에 있을 수 만한 일이 뭘까요? 일단 답은 1번이네요. 8. 광개토 대왕 다음 왕이 당수왕이고 이미 나는 고구려 멸망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답이 안 되지. 다른 개념인 거죠. 이론 보겠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했다. D. 이순신 D. 윤봉기 완전 일제강점기. 서인은 고구려 완전 안 되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네, 옳은 것은 사군육진 끝. 농사짓설 끝. 전분육투법 끝. 자경로 끝. 최정산 다 뭡니까? 세종대왕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군육지는 한반도의 그 압록강 두만강 경계 설정한 거고 이거에 당연히 뭐 농사에 관한 법을 만든 거고 참고로 농사직설 만들기 위해서요 전국 각가지의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로 나는 그 농법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 사람들이 북부지방에 이제 농사법을 많이 보급했습니다. 이거는 세금제도 아닙니까? 전문육등법. 연분구등법이랑 전문육등법 있죠? 전문육등법은 그 토질,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얼마나 토양이 비옥한가를 따져서 매기는 거고, 연분구등법은 풍흉을 따라서, 흉년이나 풍년이나 그런 걸 따져서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작용도 누구나 알 거고, 칠정사는 누구나 알죠? 육법서입니다. 네,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육법서. 그 아무튼 간에 세종대왕 문제니까요. 답은 훈민정음. 이야. 네, 단골 문제예요. 답도 단골이에요. 이 훈민정음. 여러분 보통 세종대왕 문제는 꼭 나오는데요. 세종대왕 문제 내면서요. 훈민정음은 잘 제시를 안 내. 답을 훈민정음 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냈으니까 아마 수능 때는 안 이렇게 내겠지. 무튼 간에 이런 징크스가 또 발생했네요. 다른 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건 풀이할 것도 없죠? 정의의병 1907년 그 언제입니까? 헤이그 특사 파기하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죠. 이거는. 예, 그 다음에 구조 오소경 이거는 통일신라 때
완성된 거죠. 사실 모태는 사실 조금 전에 통일 전에 이미 있었지만은 이제 이걸 완성시킨 게 그 신문왕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돼 있고 없는 거지. 관련 없는 거지. 4번 헌병기 첫째 이거는 뭐 1910년대 일제 강점기 거 아닙니까? 5번 강화도 제약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패스. 5번 국가 정책으로 오른 것은 네, 제가 마스크가 하도 이게 막 말을 하니까요. 이게 막 헐렁헐렁해져 가지고 좀 많이 만지고 있습니다.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면은 전지시지 끝 전시과입니다. 여러분들. 네, 전시과 고려 시대 거죠. 그러니까 설명은 이미 나왔으니까 고려에 대한 정책입니다. 비변사는 임진왜란 이후 때 비대해진 기능이죠. 원래 그 임진왜란 그이 아니고 원래는 뭡니까 이미 조선 전기 때 만들어졌던 건데 이게 임진왜란 거치면서 좀 기능이 강화됐죠. 좀 변질되기도 했고 2번 골품제 이건 신라 거고요. 3번 을벽 할구 이건 단골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고려 때고요. 4번 대한국 국제는 뭘까요? 대한제국입니다. 그렇죠. 5번 경부고속도로 이거는 뭐 대한민국이니까 답은 1번이죠. 비변사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조선인이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말했어. 3번이죠. 지금 고려 묻는 거니까 답은 3번이죠. 네. 네, 그래서 볼 수 있을 겁니다. 3번이라고 꼭꼭 체크하시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몰랐던 게 진짜 절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이거를 잠시 잊고 이 풀이를 먼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3번입니다. 다음.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 대조영의 건국한 건 발해잖아요. 발해하는 거 바로 볼게요. 1번. 야, 1번 답이네. 거란에 멸망당했죠. 2번 영정법은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이제 조선 후기쯤 돼야지. 임진왜란 이후 때 수치제도가 변해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인데 영정법은 인조 때 만든 거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1교장 사두인가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완전히 딱 정해져 버리는 거죠. 아무튼 공명첩은 임진왜란 이후 때 신분 상승시켜 주는 거고 4번 금강가에 병합한 거는 진흥왕이죠. 아니지. 진흥왕이 아니지. 이거 버풍왕이죠. 버풍왕이 병합했잖아요. 신라 때. 5번 독립심지 김영삼 대통령, 영삼 대통령이 한 거고요. 참고로 4번에 대가야가 이제 진흥왕이 병합한 거죠. 가야 멸망시킨 거 포함해가지고 패스하겠습니다. 7번 정책 보겠습니다. 네, 친원 세력을 숙청했고 이무소 폐지했고 상성 청남부 공격했습니다. 오케이 이거 공민왕이죠? 바로 5번입니다. 그렇죠. 우삼국 정부한 건 지증왕 때고요. 이사부 광무개혁은 고종황제 대한제국 선포하고 한 거죠. 그다음에 경국대전 반포 이거는 반포한 건 성종이죠. 만든 시작한 건 세조 때입니다. 조선 이거는 조선 정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8번 볼게요. 네, 가전제에 끼친 영향이 뭘까요? 일단은 삼전도 굴욕 병자호란이죠 이거. 네. 그러면 이것이 끼친 영향 북보운동이 답입니다.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하자. 청나라 복수하자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좀 이루어지지 않았지. 명분만 만들고 안 했죠. 이거는 별무반은 이거 그거잖아. 여진 때 무물귀족 때 고려랑 여진이랑 갈등이 있었을 때 윤관이 했던 거고 이 삼국 간섭이란 거는 일본이 청일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너무 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비대해지고 요동관도까지 차지해 버리니까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를 같이 짝짝꿍해가지고 다시 합쳐가지고 일본에게 위협을 준 거죠. 예, 편지 하나 보내지 않습니까? 가라고 물러나라고 2번이고요. 예, 간도 참변은 뭐 나름 시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청산리 대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독립군들이 일본에게 이겼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한 복수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대물포조약 이거는 던전 계약이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모군란 때 일본이랑 한국이 맺은 거죠. 뭐 배상금, 일본 공사관 배상금에 관한 그런 조약이 아마 나 있는 게 이 5번 내용일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갑신정변은 한성조약, 그리고 이모군란은 제국부조약 이렇게 됩니다. 9번 딱 봐도 평안도 분기 홍경래난이네요. 그렇죠? 청천강 광군 진압됐다. 네.
그렇게 되는데 서포 2번이네요. 끝. 다음 신간에는 1920년 좌우 합작의 성격을 지닌 민족 유일당 운동의 어떤 맥락에서 시작된 거죠. 3번 백제부가 아니고 4번 숭종의 장례일. 이건 60만세 운동이죠. 고종의 장례일 때는 3.1운동, 순종의 장례일 때는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신탁통치 결정에 반대했다. 이거는 뭐 우파 아니겠습니까? 독립한 다음에 민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사실 최초에는요 좌우파 우파가 둘 다 반대했는데 좌파는 나중에 그 잘못 오보된 그 모스크바 삼상 회의의 추가적인 소식을 듣고 찬탁을 받겠죠. 네, 그렇다는 거. 10번. 연표를 고른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침체 빠지니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어떤 회의를 했고, 네, 지금 뭐 이 뭡니까 몇 개월 동안 진행된 이 회의, 이건 뭐 딱 나오죠. 이건 뭐 임시정부 활동이 위축해지니까 만든 회의. 네. 자, 여기서 개조파랑 창조파가 나뉘었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었죠. 네, 이거는 국민회의에 관련 걸 겁니다. 그러면은 1920년 초반이거든요, 이거. 네, 그것에 관한 거니까 일단 3.1운동 직후 때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겼고 일단 될 수 있는 게 4개 없네요. 만약에 여기서 무슨 회의가 없었더라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만 나왔어도 일단 5분 답인데 그렇죠. 우리 다 배웠잖아.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활동의 어떤 다양화랑 또 조직화를 위해서 모색했다는 거. 근데 그거 문제는 아니고 국민회의 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정부 요인들이 또 다시 회의를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간에 답은 5번입니다. 네. 네, 결렬됐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그 임시정부가 무너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윤봉길의 의거에 가지고 중국 국민당 정부한테 도움을 얻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되는 게 한인애국당 결성이었습니다. 한인애국당 안에 이봉찬, 윤봉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아무튼 10번의 답은 5번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참고할게요. 아, 이 정확한 명칭은요. 국민대표회의입니다. 네,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네, 11번 볼게요. 그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오는 것은 2번이 박납 나오고 군포를 1필로 줄일 것이니 되어 있습니다. 박납에 대한 시정에 관한 거죠. 바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조선 후기 때 이런 세금 제도의 변화죠. 그러면은 5번이네요. 4번이네요. 그렇죠? 4번. 예, 다른 거 삼국시대 유학 교육 나오려면은 무슨 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유학 기간 내용이 나와야 되죠. 뭐 신라의 국학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고구려의 뭐 경당 뭐 이런 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런 거 없죠. 2번 신문제도 뭐 이건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3번 과거제도 정비, 조선 전기 과거제도 정비 이것도 뭐 자세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속과 대가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요. 일제강점기 노동운동의 전개 이거는 완전 딴 내용이죠. 뭐 이건 뭐 모산 총파업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죠. 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12번. 자,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보겠습니다. 이운동, 황룡촌, 황토연, 전봉준, 풍남문, 우금치, 동학농민운동이네요. 그렇죠? 바로 뭐겠습니까? 답은 이 운동 전개된 시기에 있어서 사실 시기니까 시기를 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중국기무청. 이게 1차 가보개혁 때 만들어진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이죠. 네, 제일 맞는 거예요. 3번이. 망이망서인은 무신집권기 때 신무상승이랑 그 양민의 대우를 잘 해달라는 그런 맥락이 일어난 여러 가지 여러 계층들의 운동 중에 하나였고요. 참고로 농민들이고 그리고 어, 구수당 10점 이거는 통일신라의 어떤 군사제도 아니겠습니까? 4번 사비천도 이건 부여이긴 한데 백제죠. 백제가 나는 거였고 이자겸이 나는 고려 무신정권이란다. 계속 헛말 나오네. 문벌귀족대입니다. 그렇죠? 이자겸의 난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자겸의 난 발생한 다음에 석연천도운동 발생했죠. 이자겸의 난이랑 석연천도 운동의 가장 갑은 인종입니다. 그렇죠? 왕이요. 13번. 딱 봐도
여러분이 한국사 많이 공부했으면 이 사진만 보더라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박은식이죠. 뭐 이런 책도 다 박은식이 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1대통령도 박은식이었습니다. 그럼 박은식이 가는 거 4번이죠. 이 한국 통사 썼는데 한국 통사를 통해서 이제 민족에 대한 어떤 불신감이라든지 뭔가 무기력한 좀 비관적인 그런 거 썼다면은 3.1운동을 계기로 이렇게 다르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뭔가 희망적이다. 3.1운동 이후로 우리 민족도 이 혼이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독립을 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거 쓴 겁니다. 물론 역사를 정리한 거긴 해요. 후삼국 통일은 태조 안건이 했고 몽개도 운동은 안건이 그렸고 그 조선 전기 때 안평대군인가요? 그 사람 꿈꾼 거 그린 거죠. 무신정면 이건 뭐 많죠. 정중부, 이의방, 뭐 이의민 뭐 그런 부류 사람들이고 대동일주는 뭐 당연하죠. 김종호가 했으니까 됐고 조선 후기 때 14번 이건 너무 유명한 글귀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안중근이 했던 거 통과무 설치됐고 이거는 지금 조약이니까 묻는 건 조약이죠. 일사늑약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1번이죠. 예, 일사늑약의 대표적인 내용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외교권 박탈이랑 그리고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이랑 그리고 통감무 설치, 통감 정치가 된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 동북 구성 이거는 아까 윤관이 말했던 거 아까 별무반 나왔었나 아까? 별무반이 어디 있었는데 예, 여기 있네. 8번 문제에 별무반 있죠? 이거랑 이 별무반이랑 이 동북 구성 둘 다 똑같은 윤관이었습니다. 윤관. 네, 좀 같이 보시고요. 개성공단 구성되었다. 이거는 뭐 2000년대 돼야지 되는 거고 아가파천은 이거에 관련된 게 아니죠. 이거는 일미 사변의 이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부속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 그 조속 임시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두 번째로는 5년간인가요? 5년간 그 신사 통지를 한다는 거였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 5번대로 한다는 거. 이 세 개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15번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딱 구호도 나오고 목적도 나오고 고등교육 실현돼 있는데 이거 뭐 다른 봐도 그 20년대 1920년대에 가장 대표적인 운동들을 정리한 거죠. 바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3번이죠. 그래서 이번 유튜브는 되게 헛말이 많이 나와. 5번이에요. 그렇죠? 새마을 운동은 70년대가 돼야 됩니다. 1970년대. 네, 위정탁사 운동은 그 개항 직후에 그 통상을 반대하는 것들이죠. 보수파들이고 성교촌동 운동은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시기 고려 시기 자원업적은 이 시기에 맞아요. 20년대 1920년대에 맞는데 문제는 성향이 다른 겁니다. 고등교육이 아니잖아. 이거는 민족유일당 운동에 속하는 겁니다. 좀 다른 코드죠. 아무튼간에 4번 5번 헷갈리라고 된 것 같은데 키워드만 잘 알아보다면은 뭐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6번 국채를 갚자 금죽 구면하자 경제 구국 운동하자 국채보상 운동이죠.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답은 5번이죠. 대한민국 신보 등의 지원을 받았죠. 베델 있죠. 베델 1번 3.15 부정선거 이거는 뭐 이승만이고요. 2번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했다. 이거는 영남 만인소 이만손 쪽이고요. 개항기 때 6.29 민주화 선언 이끌어냈다. 이거는 노태우죠. 노태우. 예, 물론 국민들의 힘이었지만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끌어낸 건 노태우고요. 아직도 노태우였지만 노태우 대통령으로 되고 되는 거죠.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이때 그 여당 당수가 노태우였죠. 그리고 4번 이거는 삼정의 문란 그리고 세도 가문의 어떤 폐해 농민봉기 각종 농민봉기에 대한 정부의 조치였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답은 뭐였겠습니까? 예, 국제보상 운동에 대한 그냥 5번이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 참고로 3번은 1987년이죠. 뭐 영화도 있긴 하죠. 그거 보겠습니다. 17번. 국가총동원법 1930년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답은 4번이죠. 예, 뵐 수 있고요. 당백전은 흥선대원군, 우병마사는 고려의 합작기관이었죠. 전쟁을 논의하고 여러 가지 국가 큰 행사 담당하는 거.
임시기간이고요. 7.3 공동성명 이건 박정희 대통령 때죠. 70년대. 국가 체제 설립, 체제 강화를 위해서라고 또 볼 수 있고 5번은 이거는 뭐 이모군란 때인가요? 그때 청나라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이거 내준 거예요. 그렇죠? 5번. 그 내지무역 가능한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18번. 이거 격동의 시기 이미 그 모스크바 상상회의란 말은 직접 없었지만은 이것에 대한 결과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많이 나왔었죠. 아무튼 그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 협상이 전개되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이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사실 이게 사실 이것만 해놓으면 어려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상당히 쉬워. 이 모글라는 개항기를 안 되고 홍범이 가보격 되고요. 50 총선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졌죠. 유엔의 감시하에 바로 3번 답이죠. 다음 올림픽 때 88년이고 안 되고 제너레이션 모더 이거 완전 뭐 옛날이지 않습니까? 흥선대원군. 문제는 아주 매력적으로 어렵게 만들 수 있었지만은 선다가 너무 쉬워. 그래서 답은 뭐 어렵지 않게 3번 됐고요. 19번. 민주에 대한 탐구 활동. 개헌군에서 확산되었고 광주 시민들 나왔고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죠. 됐고요. 훈육십조 왕건이 했고 해사령이 제정된 배경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내용이죠. 해사령 이거는 1910년대 우리나라 경제 억압하려고 한 거고 을미사변 뭐 이것 때문에 아간파천 발생했고 신군부 세력이 오케이 3번이죠.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이 중요한 겁니다. 5번 5번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나라 외교의 부당함을 일본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인데 외교권이 박탈됐으니까 일본의 강제로 이렇게 된 5번처럼 하는 거죠. 고종의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20번 마지막입니다. 2000년에 남북 정상 만났고 6.15 공동선언 김대중 때죠. 그리고 3일간 평양에서 회담 진행했고 5강으로 되는 것 아무튼 간에 2000년에 한 거죠. 김대중과 김정일이 만났던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5번 좀 됐겠죠.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유신헌법은 1970년대고요. 70년대. 백두산 동계비는 조선의 숙종 때문에 청나라랑 이제 그 국경 짓는 뭐 그런 국경을 잡는 그런 비석이고요. 통일기무하면은 그 개화할 때,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맺고 우리나라 한창 개화 정책할 때 주도했던 그런 시설이 그 기관이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는 신건과 왕권의 조화를 위해서 그 실시했던 제도죠. 의정부를 거쳐야지 이제 왕이 아무리 의견 내놔도 의정부가 통과를 해줘야지 정책이 가능했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이거는 조선 초기에 뭐 많이 있었던 뭐 그런 언급을 많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 제도.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제가 말을 좀 빠르게 한 것 같아서 좀 말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말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조금 풀어봤기 때문에 대강 어느 말인지 분명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습을 꼭 하시고요. 반드시 다음 시험에는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랄게요. 아무튼 수고 많았고요. 이상 준비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과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겠으니 참고로 해주시고 아주 좋은 나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까지. 이만 아디오스!